여러분,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안녕, 잘 지내? 라는 단순한 메시지를 타이핑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침묵이거나 마치 건조한 사막 같은 딱딱한 답변만 돌아온 적 있죠. 정말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그런 상황을 겪어봤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짧고 영감 없는 대화,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메시지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저는 여성들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9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들은 단순히 야, 잘 지내 같은 평범한 대화가 아니에요. 여성의 주의를 끌고 그녀를 특별하게 느끼게 하며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열어주는 메시지들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스토아 철학에 영감받은 원칙들을 이 메시지들에 녹여낼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연결은 단순히 말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감과 평온함,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 순간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스토아 철학을 통해 여러분은 최고의 자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매력적이고 진실하며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요. 준비되셨나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오래도록 기억될 인상을 남길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시작합시다. 메시지 1.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을 던져라.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전히 잘 지내? 혹은 뭐해? 같은 메시지로 대화를 시작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그 습관을 영원히 버릴 때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너무 뻔하고 영감이 없으며 기억에 남는 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마치 파티에 들어가서 작은 목소리로 안녕이라고 중얼거리는 것과 같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죠. 여러분이 눈에 띄고 싶다면 그녀가 궁금해하고 대답하고 싶어지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호기심과 깊이를 자극하는 질문이 필요해요.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으면 어때요? 아마 수백 번 들어본 질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질문의 문제는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생각 없이 좋았어 라고 답하고 끝나죠. 그녀가 마음을 열 이유를 주지 않아요. 하지만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그녀를 새롭고 의미있고 흥미로운 대화로 초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 주 어땠어?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번 주에 배운 가장 흥미로운 게 뭐야? 이 질문이 효과적일까요? 이건 예상치 못한 질문이에요. 그녀의 주의를 끌고 대답하기 전에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녀가 개인적이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공유할 기회를 열어주죠. 이런 질문은 여러분과 그녀 사이에 더 강력한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죠. 지혜는 의미 있는 것을 찾는 데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깊이 파고들어라. 진실은 깊은 곳에 있다.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은 그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피상적인 대화에 관심 없어. 너의 생각, 경험, 그리고 독특함을 소중히 여겨. 이 세상은 얕은 대화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의미 있는 질문은 드물고 신선한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나와 대화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내용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 이런 접근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에요. 깊이와 의미를 추구하는 것. 여러분은 단순히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에 평범한 대화를 시작하려 할 때 잠시 멈추세요. 그녀가 멈춰서 생각하게 만들 질문은 뭘까?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만약 너가 역사 속 인물의 하루를 살아볼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할 거야? 그리고 이런 질문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녀의 내면 세계를 탐험할 기회를 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작은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메시지 2.
기억에 남는 만약의 시나리오를 던져라. 상상해보세요. 그녀가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며 오늘 어땠어? 뭐해? 같은 뻔한 메시지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완전히 다른 특별한 메시지. 만약 우리가 지금 어디든지 순간이동할 수 있다면 너는 나를 어디로 데려갈 거야? 이 질문은 예상치 못하고 창의적이며 무엇보다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그녀를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녀만의 독특한 무언가를 공유할 공간을 주는 거죠. 이런 장난스러운 질문은 평범한 메시지의 소음을 뚫고 여러분을 돋보이게 합니다. 이 질문이 효과적일까요?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호기심과 상상력을 통해 더 깊은 연결로 그녀를 초대하는 거예요. 여성들은 자신 안에 있는 장난스럽고 창의적인 면을 끌어내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이런 만약의 시나리오는 그녀의 성격, 가치, 그리고 꿈을 들여다볼 창이에요. 예를 들어 그녀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봅시다. 파리로 순간이동해서 에펠탑 아래에서 크루아상 먹고 싶어. 그럼 그녀가 낭만적이고 모험을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죠. 혹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파도 소리만 들리는 외딴 섬. 그럼 그녀가 고요함과 자연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죠. 이 질문의 매력은 그녀가 부담 없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녀는 여러분에게 깊은 인상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조금씩 드러내면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죠. 너의 삶의 행복은 내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 이런 가볍고 장난스러운 질문은 즐거움과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삶의 도전 속에서도 기쁨과 마법의 순간을 찾을 여지가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죠. 만약 그녀가 음악을 좋아한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역사 속 어느 콘서트에 가장 앞자리에서 갈 수 있다면 누구 공연을 볼 거야? 이 질문은 장난스럽지만 그녀의 취향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녀와 여러분이 함께 상상하고 웃으며 공유된 순간을 만들 기회를 열어줍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너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이 지혜는 즐거운 순간을 만들 때도 적용됩니다. 창의적인 질문은 그녀에게 미소를 짓게 할 의도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건 그녀가 잊지 못할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창의적인 만약의 질문을 사용해서 기억에 남는 대화를 시작해 본 적 있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받고 싶은 꿈 같은 질문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 봅시다. 메시지 3. 장난스럽고 존중하는 태도로 놀리기. 여러분의 대화에 약간의 불꽃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놀리는 것, 즉 적절하게 사용된 장난스러운 태도는 관계를 쌓고 매력을 만드는 가장 매혹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 핵심이 있어요. 장난과 무례함 사이에는 아주 얇은 선이 존재합니다. 그 선을 넘으면 모든 걸 망칠 수 있죠. 성공적인 놀림의 비결은 두 가지예요. 가볍게 유지하기, 그리고 항상 존중 보여주기. 이 균형을 맞출 때 놀리는 행동은 여러분의 자신감, 유머, 그리고 매력을 드러내는 방법이 됩니다.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그런 자질들이죠. 장난스러운 놀림은 그녀를 웃게 만들 뿐 아니라 즐겁고 자연스러운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녀를 가볍게 도전할 만큼 편안하고 너무 진지하지 않을 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신호예요. 이런 방식이 매력적일까요? 그건 대화의 흐름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과도한 칭찬이나 진보한 대사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애쓰는 대신 놀림은 자연스럽고 쉽게 느껴지는 연결의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건 매력적이고 기억에 남는 교환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내기할까? 너는 인스타에 올릴 사진 하나 고르려고 셀카 15장을 찍는 타입이야. 혹은 이렇게 너는 디저트를 먼저 먹고
그걸 나를 돌보는 시간이라고 부르는 사람 같아. 이런 문장은 장난스럽고 살짝 대담하지만 악의는 전혀 없어요. 그녀의 성격이나 습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도 즐거운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황을 잘 읽는 거예요. 놀림은 대화의 분위기와 맞아야 해요. 그녀가 웃으며 함께 장난을 친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불편해하거나 당황한 기색을 보인다면 즉시 톤을 낮추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세요. 이때 스토아 철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죠. 중요한 건 너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이 지혜는 놀림에도 완벽히 적용됩니다. 만약 그녀가 여러분을 다시 놀린다면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대신 미소를 지으며 받아치거나 함께 즐기세요. 놀림은 상호 자신감의 춤과 같아요. 여러분이 약간의 장난을 감당할 수 있고 스스로를 너무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성들은 그런 남성에게 끌리죠.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람에게요. 놀림은 하나의 예술이에요. 그리고 모든 여성은 다릅니다. 그녀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그녀가 웃으며 따라온다면 성공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망설이거나 불편해 보인다면 더 부드럽고 사려 깊은 접근으로 바꿀 때입니다. 놀림은 대화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양념이에요. 메인 요리가 아니라 적당히 뿌려야 하죠. 그러니 다음 대화에서 그녀를 살짝 놀려보세요. 미소를 띠며 도전하고 그녀를 웃게 만들어 보세요. 그녀에게 여러분이 재미를 유지할 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런 장난스러운 순간들은 깊은 인상을 남길 거예요. 메시지 4. 공통 관심사를 언급하기. 이런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와 대화 중에 갑자기 그들이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주제를 언급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빛나게 만드는 무언가를요. 그 순간 여러분은 정말로 이해받고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낍니다. 이게 바로 공통 관심사의 힘입니다. 중요한 건 주제 자체뿐 아니라 누군가의 열정을 알아보고 그걸 연결의 다리로 삼는 사려 깊은 노력에 있어요. 이제 이를 메시지에 적용해 봅시다. 예를 들어 그녀가 예술, 특히 추상화를 좋아한다고 해봅시다. 뭐해? 같은 평범한 질문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최근에 본 추상미술 전시회가 정말 대단했어. 색깔만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게 놀라웠지. 내가 로스코를 좋아한다고 했던 게 떠올랐어. 너는 그 작품들 어떻게 생각해? 이런 메시지는 단순한 대화 시작이 아니에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나는 너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내가 열정적인 걸 소중히 여겨. 이 전략이 효과적일까요? 그건 여러분이 그녀의 세상을 이해하려고 시간을 들였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성들은 자신의 열정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에요. 진심 어린 관심과 연결을 만드는 다리를 놓는 거죠. 스토아 철학은 의미 있는 관계가 상호 존중과 관심에서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죠. 마치만 년을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마.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 관계에서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의미 있는 행동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녀의 열정을 알아보고 그걸 반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관심과 인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하이킹과 야외 활동을 좋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새로 알게 된 트레일이 있는데 풍경이 정말 멋지대. 하이킹 애호가들 사이에서 숨은 보석이라고 불린다던데 내가 평온한 자연을 좋아한다고 했던 게 떠올랐어. 거기 가봤어. 아니면 내 리스트에 추가할 만한 곳일까? 이건 단순한 대화 시작이 아니에요. 그녀가 빛나는 이유를 기억하고 더 알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녀의 취미에 대해 전문가인 척하거나 잡다한 정보로 그녀를 압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그녀가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문 하나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다음에 평범한 대화를 시작하려 할 때 잠시 멈추세요.
그녀의 열정에 대해 아는 걸 떠올리고 그걸 반영하는 사려 깊은 메시지를 만들어 보세요. 그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에요. 눈에 띄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표면적인 말 이상의 관계를 쌓는 방법이죠. 누가 알겠어요. 그런 사려 깊은 메시지가 놀라운 무언가의 시작이 될 수도 있죠. 메시지 5. 대담하고 장난스러운 관찰 공유하기. 잠깐 대담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를 칭찬하죠. 그녀의 미소, 눈빛, 혹은 옷차림을요. 그런 칭찬은 멋지지만 너무 뻔해서 기억에 오래 남지 않아요. 이제 이런 메시지를 상상해 보세요. 너한테는 월요일 아침도 재미있게 만들 에너지가 있어. 그 비결이 뭐야?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에요. 대담하고 장난스러운 관찰이에요. 그녀의 외모가 아니라 그녀의 존재감, 분위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왜 이게 효과적일까? 여성들은 외모에 대한 칭찬에 익숙해요. 그런 건 쉽고 별 생각 없이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녀의 에너지, 본질, 혹은 그녀가 사람들에게 주는 느낌을 칭찬한다면 여러분은 뭔가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겉모습 너머를 보고 있어. 너라는 사람의 특별함을 알아. 예를 들어 그녀가 항상 낙관적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힘든 날에도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그건 어디서 오는 거지? 혹은 그녀가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면 너의 재치는 따분한 회의를 코미디쇼로 바꿀 수 있을 거야. 그 비결이 뭐야? 이런 관찰은 여러분이 진짜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녀가 자신을 더 드러내도록 초대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죠. 삶의 아름다움을 곰곰이 생각해봐. 별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달리고 있다고 느껴. 관계에서 이 말은 작은 것들을 주목하라는 뜻이에요. 그녀의 행동 방식, 웃음의 따뜻함, 그녀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눈에 반짝이는 빛을 알아채는 거죠. 대담하고 장난스러운 관찰을 공유할 때 여러분은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녀의 독특함을 인정하고 그걸 소중히 여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비밀이 있어요. 누군가를 진정한 자신으로 느끼게 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에 더 있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 다음에 단순한 칭찬을 보내고 싶을 때 잠시 멈추세요. 그녀를 독특하게 만드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호기심과 존중을 담은 관찰을 만들어 보세요. 그런 메시지는 그녀를 미소 짓게 할 뿐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연결의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에너지나 성격을 칭찬해서 진정으로 이해받았다고 느낀 적 있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혹은 진짜 나를 보는 사람이라고 적어주세요. 대화를 이어가 봅시다. 메시지 6. 신비로운 분위기 만들기. 호기심은 인간의 연결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것, 우리의 이해를 살짝 벗어나는 흥미로운 무언가에 자연스럽게 끌리죠. 이제 그 매력을 메시지로 바꿔볼까요? 조금은 장난스럽고 신비로우며 절대 저항할 수 없는 메시지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한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우리 같이 있으면 엄청 위험할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건 평범한 칭찬이나 질문이 아니에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열린 문장입니다. 그녀의 마음에 궁금증을 심어줘요. 무슨 뜻이지?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지? 여러분은 그녀를 탐험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그녀가 더 알고 싶어하게 만든다는 거죠. 신비로움이 효과적인 이유는 미지의 것을 탐구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뻔한 말만 하죠. 너 예뻐라거나 너랑 대화하는 거 재밌어 같은 말들. 하지만 모험과 미지의 가능성을 암시하면 더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대담하고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기할까? 우리 같이 가면 카라오케에서 너무 신나게 놀아서 쫓겨날 거야. 동의해? 아니면 반대? 이 문장은 장난스럽지만 그녀의 상상력이 빈칸을 채우도록 여지를 남겨둡니다. 자신감,
은은한 플러팅, 그리고 미묘한 애매함의 조합이 그녀를 끌어당기는 비결이에요. 모든 걸 다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더 알아내고 싶어질 거예요. 신비로움은 비밀을 숨기는 게 아니에요. 초대하는 거예요. 호기심의 씨앗을 뿌리면 가능성의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단순히 대화하는 게 아니라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들어가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건 설렘, 모험, 그리고 약간의 장난기를 약속하는 이야기죠. 좋은 책을 떠올려 보세요. 최고의 이야기는 첫 장에서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아요. 힌트와 단서를 주며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쉽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메시지도 그래야 해요.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 때 여러분은 단순히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는 내가 아직 보지 못한 많은 게 있어. 그걸 함께 탐험해보지 않을래? 그건 그녀가 기억할 뿐 아니라 더 갈망하게 되는 연결이에요. 스토아 철학은 절제와 유도의 힘을 강조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죠. 모든 것을 목적을 가지고 하라. 신비로운 메시지를 보낼 때 여러분은 유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단순히 대화가 아니라 그녀가 멈춰서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은 신비로움의 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누군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혹은 신비로움이 매력적이야 라고 적어주세요. 대화를 이어가 봅시다. 메시지 7. 장난스럽게 도전하기. 작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성들은 좋은 도전을 좋아해요. 특히 재미있고 가볍게 경쟁심을 살짝 자극하는 도전이라면요. 이런 메시지를 상상해보세요. 내기할까? 너는 인셉션보다 나은 영화 3편을 말하지 못할 거야.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장난스러운 도전입니다. 재치 있는 농담과 웃음을 불러일으키며 쉽게 관계를 깊게 만드는 문을 열어줍니다. 왜 이게 효과적일까? 이런 도전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대화를 더 인터랙티브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요. 그녀가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서로의 성격을 보여줄 기회를 줍니다. 만약 그녀가 도전에 응한다면 좋아하는 영화들을 말할 거예요. 그러면 활기찬 대화가 시작되죠. 그녀가 쇼생크 탈출을 언급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셉션이 왜 더 나은지에 대해 즐거운 논쟁을 벌일 수 있죠. 혹은 그녀가 독특한 독립영화를 꺼내면 그녀의 취향을 더 깊이 알게 될 거예요. 이런 상호작용은 피상적인 대화를 훌쩍 뛰어넘어요. 공유된 웃음과 호기심에서 오는 연결을 만들죠. 도전은 재미있을 뿐 아니라 성장과 소통의 기회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죠. 행동을 막는 장애물은 행동을 촉진한다. 방해하는 것은 길이 된다. 관계에서도 이런 작은 도전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여성들은 장난스러운 농담을 좋아해요. 그건 자연스럽고 매력적인 상호작용의 리듬을 만들기 때문이죠. 만약 그녀가 정말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보다 나은 3편을 말한다면 그 순간을 유머로 즐겨보세요. 좋아, 쇼생크 탈출은 인정할게. 근데 인셉션에 대한 내 생각은 안 바뀌어. 너 꽤 잘했네. 인정. 이런 반응은 여러분이 장난을 받아들일 수 있고 대화를 재미있고 매력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장난스러운 도전은 대화를 시작하는 영리한 방법일 뿐 아니라 연결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예요. 그녀에게 여러분이 자신감 있고 호기심 많으며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음에 인상을 남기고 싶을 때 그녀에게 맞는 도전을 생각해보세요. 영화, 음악, 음식, 여행, 뭐든 좋아요. 그걸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웃음을 유도하며 그녀가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도전은 그녀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대화하는 게 평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건 그녀가 계속하고 싶어할 대화예요. 메시지 8. 그녀의 사고나 관점을 칭찬하기. 외모에 대한 칭찬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더 깊은 무언가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녀의 사고, 관점, 혹은 세상을 보는 방식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런 인정은 특별해요.
그녀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녀의 독특하고 의미 있는 내면을 소중히 여긴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런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내가 개인적 성장에 대해 말한 관점이 정말 신선했어. 내가 생각하던 걸 다시 돌아보게 됐어.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에요. 인정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지성, 사려 깊음, 그리고 삶을 대하는 방식을 봤어. 그건 정말 영감을 줘. 예를 들어, 책이나 사회적 이슈, 혹은 좋아하는 드라마에 대해 대화했는데 그녀가 깊이 있는 관점을 말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데너리스 타르가리엔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한 내 관점이 정말 날카로웠어.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이제는 그게 맞는 것 같아. 너 정말 나를 생각하게 만들었어. 이런 칭찬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여러분이 그녀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것. 둘째, 그녀의 지성과 세계를 보는 방식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 스토아 철학은 내면의 덕목을 중시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격, 지성, 진정성을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죠. 영혼은 생각의 색으로 물든다. 그녀의 사고나 관점을 칭찬할 때 여러분은 그녀 내면의 풍부함을 기리는 거예요. 그녀가 그 순간에 얼마나 명료하고 현존하는지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녀의 관점을 인정하면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지성이나 깊이에 위협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매력적이라고 느끼죠. 여성들은 진정한 자신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겨지길 원해요. 그녀의 사고를 칭찬하면 여러분이 표면 너머를 보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녀를 정의하는 진짜 자질을요. 다음에 인상을 남기고 싶을 때 진부한 말은 건너뛰세요.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걸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말해주세요. 그런 메시지는 그녀를 미소 짓게 할 뿐 아니라 존중, 호기심, 그리고 이해로 만들어진 관계를 쌓습니다. 그건 오래 지속되는 연결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사고나 관점을 인정해서 깊은 인상을 남긴 적 있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혹은 표면보다 깊은 곳이라고 적어주세요. 대화를 이어가 봅시다. 메시지 9. 직접적이고 진심 어린 초대로 마무리하기. 관계에서 대담하고 단호한 태도에는 어떤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끝없는 문자 대화에 머물거나 완벽한 타이밍을 고민하며 망설일 때 여러분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단호하게 행동함으로써요. 이런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멋진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대화가 흐지부지 끝나게 두는 대신 간단하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랑 이야기하는 거 정말 좋아. 이번 주말에 커피 한잔하면서 직접 대화 이어가자. 어때? 이건 단순한 초대가 아니에요. 자신감의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그녀와의 연결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하면 현실로 가져오고 싶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단호함은 왜 매력적일까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첫째, 여러분은 자신감이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하며 주저하지 않고 이끌죠. 둘째, 여러분은 의도가 분명해요. 그저 가볍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셋째, 여러분은 그녀의 시간을 존중해요. 직접적인 초대는 모호함을 없애고 명확함과 행동을 소중히 여긴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논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 그저 좋은 사람이 되라. 이 스토아 철학의 지혜는 강력한 알림이에요. 과도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호하게 행동하라는 거죠. 진심 어린 초대를 보낼 때 여러분은 이 원칙을 실천하는 겁니다. 피상적인 대화를 넘어 의도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초대가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나눈 대화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죠. 초대는 갑작스럽게 느껴지기보다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처럼 보여야 해요. 자신감은 거만함과 달라요. 그건 가장 매력적인 특질 중 하나죠. 단호할 때 여러분은 편안하게 이끌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건 많은 여성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매력입니다. 동시에 존중과 열린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그녀가 시간을 낼 수 없다면 부드럽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괜찮아. 내 일정이 괜찮을 때 알려줘. 정말 함께하고 싶어. 이런 반응은 문을 열어둔 채로 여러분이 참을성 있고 이해심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이고 진심 어린 초대는 단순한 데이트 제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선언하는 거죠. 나는 자신감 있고 유도적이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 다음에 멋진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걸 불확실함 속에 두지 마세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조언을 따르세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초대하고 결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중요한 건 그녀가 동의하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사람, 연결을 소중히 여기고 이끌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그녀가 쉽게 잊지 못할 메시지입니다. 결론, 진정성과 유도의 힘. 자, 이제 여러분은 그녀를 미소 짓게 하고 설레게 하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9가지 메시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니에요. 그 뒤에 담긴 생각, 자신감, 그리고 진심 어린 유도예요. 이 메시지들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반영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영감을 받은 사려 깊고 의도적인 접근과 결합될 때요. 그게 여러분을 돋보이게 합니다. 단순히 매력적인 게 아니라 진실하고 의도적인 사람으로요. 이 메시지들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단순히 대화를 시작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신감, 관심, 그리고 깊이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부터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문장, 그리고 직접적인 초대까지 각 메시지는 의미 있는 연결의 순간을 만드는 기회예요.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살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라고 가르칩니다. 관계에서 이건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며 자신을 두려움 없이 드러내는 걸 의미해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존중, 호기심, 그리고 이해를 기반으로 관계를 쌓는 거죠. 이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제일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으로 깊이를 더하고 싶나요? 아니면 장난스러운 도전으로 웃음을 유도하고 싶나요? 아래 댓글에 어떤 걸 선택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결과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이 글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통찰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친구에게 공유해서 그들도 도움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대화, 관계, 그리고 자신감을 키우는 콘텐츠를 위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유도를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물론 스토아 철학의 정신을 유지하세요.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